한국사 꿀잼, 바로 이 장면. 이번에는 기록을 통해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록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25, 472, 1894. 이 숫자는 조선왕조실록과 관련이 있는 숫자인데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기서 잠깐 궁금증이 생겼나요? 조선시대 임금 중 고종과 순종실록은 왜 빠졌을까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주도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실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조선왕조실록에는 나라의 중요한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왕들의 일상생활도 소개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왕도 사람이었으니 대단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소한 일도 있었겠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특정한 음식이 없으면 밥을 안 먹기도 하고 공부가 하기 싫어 도망갈 궁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태종에게 일어났던 일 5가지를 알아볼게요. 태종은 왕의 아들, 왕, 그리고 왕의 아버지 시기를 보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선시대 왕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왕이 태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이었고 궁궐에서 쭉 자랐다면 과거 시험을 볼 이유도 없었겠죠. 물론 세자가 되는 순간 과거랑 상관없이 공부는 엄청 했을 거고요. 태종은 고려시대에 태어나고 자랐어요. 과거 시험도 고려시대에 합격했어요. 태종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하는 누구일까요? 태종이에요. 또 궁금한 점이 생겼나요? 태조실록이면 태조가 왕인 시기인데 왜 태종을 전하라고 하지? 실록은 왕이 사망한 이후에 완성되었어요. 태조실록도 1413년에 완성되었고 이때 왕은 태종이었어요. 그래서 전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태조는 무서운 장수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네요. 무신 집안에서 학문에도 뛰어난 아들이 있다는 건 무척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면 눈물을 흘릴 만큼 좋아하는 건 고려시대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죠? 실록에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게 재미있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와 같은 의미였을 거예요. 왕자를 살렸으니 왕으로서는 큰 선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낭장이라는 신부는 무관의 벼슬 중 하나예요. 왕자가 사냥을 나갔으니 혼자 갈 일은 없었고 함께 갔을 거예요. 높은 사람을 살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태종은 과거에 합격할 만큼 학문에도 뛰어났지만 무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무예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말을 타다 떨어졌으니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사관이 알게 되면 있는 그대로 쓸게 뻔하니까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고 말했을 거예요.
신덕왕후는 태종의 새어머니였는데 처음에는 그리 나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덕왕후가 자신의 아들을 세자에 오르게 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태종은 왕위에 오르자 사대문 안에 있던 신덕왕후의 무덤을 도성 밖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봐요. 지금의 청계천에서 홍수가 나면서 다리가 무너졌는데 다리를 새로 만들면서 정릉에 있는 성물을 사용했어요. 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건의하는 형태로 보이지만 왕이 원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에요. 태종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아 울었다고 했는데요. 그럼 태종은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 얼굴을 보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세종은 고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고기 반찬이 꼭 있어야 했어요. 물론 고기만큼 책과 공부도 좋아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왕을 붙이는 왕이 되었겠죠. 아들이 고기를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태종은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실록에 기록된 태종의 에피소드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왕의 일상으로 만나도록 해요.